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한테 위원장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달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는 국민만 보고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문을 내놓은 것까지 제가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방금 말이죠. 대통령실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문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최재형 목사라는 인간이 이 일을 저지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최재형 목사가 이미 제일 처음에 이 보도가 나왔을 때 간략하게 신상 관계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북한과 관련된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이 앞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전효국 의원도 이거 북한이 개입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최재형이라는 인간이 북한하고 과연 어느 정도로 이 깊숙이 개입이 연관 활동을 해왔는지, 그러니까요, 지금 LA에 있는 친북 목사들이 여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최재형이에요. 그래서 이 최재형이는 그런 북한과의 이 관계로 올 때 틀림없이 이번 사건에도 상당히 북한의 공작이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이제 김건희 여사 이 사태와 관련해서 신평 변호사가 또 내놓은 입장, 요것도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지금 이제 방금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장을 보면 말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비대위원장 이건 공식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누구를 취재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SBS든 채널A든 일제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 한동훈에 대한 사퇴 요구 이것이 사실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공식 입장이고,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른바 기대와 신뢰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퇴는 요구 안 했어. 그런데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게 공천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의 철학을 표현한 것인데 그냥 철학이 아니에요. 강력한 철학을 표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결국은 이게 누구냐? 바로 김경률 공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김경률 느닷없이 무대 위로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지금 김경률 제가 여러분께 다 보도해드린 내용이지만은요, 이게 이제 바로 엊그제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17일 날이었나요? 예. 그런데 15일 날 밤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밤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할 때 뭐라고 했느냐? 지금 마포홀이 비어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마포홀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보도에도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적시되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이 이제 무색해진 거가 되겠죠. 아니, 어떻게 이 늦은 밤에 김경률하고 통화 딱 하고 나서 이거를 공천을 줄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이게 한동훈 한동훈표 시스템 공천이냐?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말이죠.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공천하게 된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은 15일 날 밤에, 늦은 밤에, 이 김경률이가 한동훈 의원한테 전화로다가 논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5일 날 얘기를 하고 16일 날 밤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시스템 공천을 표명하면서 경성루를 확정 발표한 지 딱 18시간 만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김경률이가 그날 뭐라고 했냐면 이게 17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17일 날 인사말 하는 도중에 이 김경률을 갖다가 소개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정청래와 싸워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대 위에 올라와서 김경률이가 뭐라고 했냐면 어젯밤에, 그러니까 이제 17일 날인데 16일 날 한동훈하고 비대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여러 이야기가 오갔는데,
예, 오갔다고 얘기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제 부탁을 김 의원이 수락하자마자 말씀드린다. 예, 그러니까 15일 날 밤에 얘기하고 16일 날 이제 오케이가 되고 그 17일 날 딱 까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김경률의 마음이 변할까 봐서 바로 김경률이가 오케이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지도를 할 수 있는 비대위원회 출마지를 갖다가 당사자로 하고 늦은 밤 전화로 논의한 뒤에 바로 다음날 이 발표하게 됐는데 이거는요 하루 전날 밤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시스템 공천을 포명하면서 경선 룰을 확정 발표한 지 18시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또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월일용 지역 인천 계양을에서도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16일 날 인천시당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느닷없이 원희룡 장관을 갖다가 무대 위로 불러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원희룡 장관을 갖다가 이제 그 공천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이러니까 김성동이도 윤영선이도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출마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자, 그래서 김성동 같은 경우에 공정을 말하고는 불공정을 행한다. 그리고 윤영선은 낙하산 공천에 대한 주민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 두 사람의 반응이 예상치 않고 이게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 때문에 이게 이제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다. 이 논란이 지금 지금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난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나게 됐고 이것이 결국은 누구로까지 연장이 됐느냐?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원병에 출마한 이 박문규 장관, 예.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소개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원병 출마하려던 김용남이가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을 탈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개혁신당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혁신당에.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되니까 이게 공정한 이 투명 시스템, 그러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말이죠, 지난 18일 비대위 비공개위에서 시스템 공천은 우리 당에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까지 축혀 세웠는데 이거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다. 예, 이거 굉장히 이 문제가 많다. 이런 지금 여론이 빡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그야말로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명한 것이다. 예, 용사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입장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경주리의 이 공천이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으로 지금 아주 급격히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간의 대립각이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너 비대위원장을 내놔 라고 하는 직접 표현을 했던 안 했던 간에 공천 똑바로 해. 요 얘기만큼은 분명히 전했고 공천 똑바로 해. 이 과정에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비대위원장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요런 얘기까지도 오고 갈 개연성은 상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수임한 이후에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놓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야밤에 말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하게 입장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깔았고요. 제목도 오늘 대통령실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대한 한 위원장의 입장.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위원장의 입장에는요, 사퇴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보도자료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다, 사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사퇴 얘기는 안 했어. 공천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사퇴 요구를 하고 명백히 지금 이 문장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으로 보면 사퇴를 요구한 거를 맞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는 아니야. 공천을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 요 얘기를 보면 공천에서 비롯돼서 사퇴 얘기까지도 거론됐는데 이게 여야 정도가 아니라 아니 대통령이 한 수인데 대통령이 비대위원장하고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가까운 그야말로
아주 최고로 가까운, 더군다나 대통령이 아주 고생이 많아. 한동훈 위원장 잘 좀 도와줘. 요렇게까지 참모들 회의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종률이가 최근에 연일 지금 아주 이제 직사포를 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안 했는데 했다고 이제 또 보도에 나올 확률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종률이가 김건희 여사 이 문제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끌어가지고 매일같이 폭격을 퍼붓기 전까지는 한동훈 위원장, 야, 고생이 많다. 좀 잘 좀 도와줘. 이런 얘기를 윤 대통령이 했을 개연성도 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경률이가 여기다 죄를 확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포에서 17일 날, 야, 이 정청래 잡으러, 지금 이제 이 김경률을 냈어. 김경률이 마음 변하기 전에 내가 아예 기정사실로 지금 공표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김종기라는 인간 하나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 공천 문제까지, 한동훈 위원장, 진퇴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 떨어져 버렸다. 폭발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보도의 진위는 개연성이, 저는 아까도 이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연성, 그 사실일 개연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건 뭐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 더 지나면, 그래서 아까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이 나왔고, 언론에서는 이제 보도를 했고요. 출처를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제 했다. 출처는 이제 여권 핵심 관계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진퇴 문제, 그거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이 얘기는요, 진퇴 여부를 내가 했다 안 했다는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안 했어요. 예. 욕을 했다도 안 하고, 요거 안 했다고도 안 하고, 그건 당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보면, 요것도 말이죠. 왜냐면은, 어설프게 입장문을 내지 않고 분명히 한 거는,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해. 이 얘기는, 그러니까, 최대치로 확대하면, 너 그 정도 되면 이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되고, 그리고 최소치한다 그러면 사퇴까지는 안 갔어. 그냥 공천까지만 갔어. 그러니까 공천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사퇴 여기까지 갔는데 김종률 공천은 내가 용납 못해. 여기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 추정이. 김종률은 너는 사퇴해야 돼. 얘 공천하면 망해. 여기까지는 지금 대통령실이 격앙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요거 하는 걸 보면서 한동훈 이거 어떻게 할까? 요런 생기는 내부적으로요. 얼마든지 제가 대통령이고 제가 대통령 비서실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김경률을 컨트롤 못하는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도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기 전에 이용희 의원이 얘기했다. 이용은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용은 윤 대통령의 수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수행비서를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전쟁 중에 얼마나 측근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이용 의원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평 이 변호사 얼마나 옛날에 세게 때렸습니까? 함부로 너 멘트라고 까불지 마. 이 정도로 때렸잖아요. 그래 그 다음날 바로 신평이가 고개 숙여서 사과했잖아요. 이용 의원한테 바로 사과했잖아요. 이 정도로 대통령 메시지에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용이고요. 장해찬이도 마찬가지.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장해찬이도. 장해찬이도 청년 최고 의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 신용 없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용과 장해찬이가 대통령 사과하는 것은 말려드는 거야. 말도 안 돼. 이게 딱 바로 치고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를 하겠다. 요 맥락으로 보면 개연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높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저도 저의 판단을 실수할 수 있겠지만은, 저의 이 기사 분석 판단, 이 정보 분석 기법에 따르면은 제 판단이 맞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이유는 이미 설명을 했고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신평 변호사는 이제 어떻게 이 김건희 여사 건을 보느냐. 아주 잘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방송에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렸는데, 신평 변호사가 쓴 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요. 어둠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결론은 이거를 여성 혐오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을 끄집어내기도 상스러운 줄리설이 조금 잦아들더니 요즘은 명품백 사건으로 그에 대한 공격이 다시 그걸 달리고 있다. 자, 어느 분이 댓글 보니까요. 저한테 명품백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미 명품백이 아니다. 이것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어요. 예, 그래서 댓글 다시는 분들은 제 방송의 흐름, 그리고 저의 생각을 명확히 알고서 댓글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저도 그랬잖아요.
명품백은 크리스찬 디올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백 그건데 요거는 파우치예요. 파우치. 예. 이게 파우치는 이건 명품이 아니에요. 예. 이름은 뭐 크리스찬 디올이지만 그거는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으나 어느 국민의힘 비대위원까지 이 사건을 오해해서 그를 불란서 혁명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하고 당장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한다고 다그친다. 이거 김경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품백 사건은 음습한 골방에서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고 김 여사의 손질을 잘 아는 것으로 설정해서 김 여사의 경계심을 해제한 것도 특출한 계략이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공작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접근해서 시가 300만 원 한다는 파우치 하나를 떨구고 가버렸다. 그래서 김 여사는 그 후 남은 물건이 포장지를 직원에게 지시해 뜯어보니 보았으나 이를 사용한 일이 전혀 없고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소관 기관에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반환하면 될 일이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이상 법규상 반환할 수도 없다. 이건 뭐 변호사니까 잘 알겠죠. 예. 그리고 이것이 명품백 사건의 전모인데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줄리 사건에서처럼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을 옹호하기는커녕 비난하기 바쁘다. 일부 언론이 비난 대회에 합류하더니 여당 일부까지 여기에 가담했다. 그러면서요. 이해하기 힘든 이 현상의 근저에는 여성 혐오와 남군 숭배의 어두운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성과 상식 혹은 공정의 관념에서 도저히 김 여사의 비난으로 편향적으로 향하는 이상한 열기를 감당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요. 명품백 사건에서 김 여사의 부주의를 나무랄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나아가서 더 무엇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반해 야비한 음모의 실행은 문명사회 범죄를 훨씬 넘는 고약하고 더러운 소행이 아닌가. 이를 방치한다면 그들 세력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어둠의 포로가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미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지만은요. 이 최재형 목사라는 인간은 과연 어떤 인간이냐? 요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친북, 빨갱입니다. 속된 말로 얘기해서. 예.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당한 나라다. 예.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이 인간이 바로 이 최재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얼굴을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참 이 인간, 이게 별로 반맛도 떨어지는데, 예, 아이고. 그래도 얼굴을 한번 보시면, 왜 이게 제가 반맛이 떨어진다고 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요 사진을 제가 지금 자료화면을 하나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자, 요 인간이 최재형 목사예요. 최재형. 요거를 갖다가 채널A에서 말이죠. 또 뭐 북한 탐방해갖고 대서특파를 해준 바 있어요. 이게 채널A 방송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뭐 최재형이가 참 방송국에서 몰랐을까요? 요런 그래서 채널A 좋은 방송 많이 하는데 요 북한 관련도 채널A가 굉장히 많이 방송하잖아요. 채널A 반성하기 바랍니다. 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절대적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다시 한번 제가 띄워드릴까요? 예. 요게 최재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러한 인간, 정말 요 인간이 정말 XX 같은 인간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북한을 정당한 나라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후계자는 인분이 추대하고 수령이 낙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3급 세세체제에 문제가 전혀 없다. 예. 그 다음에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 요거를 갖다가 인권 문제로 보지 말아라. 야, 이게 참, 예. 그리고 남북이 다 존경하는 통일 아이콘은 김일성을 구해준 손정도 목사다. 그래서 손 목사를 엄청 추앙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 시민권자 자격을 가지고 있고 2018년도 6월에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하면요. 이 친북 활동을 하는데 뭘 근거로 해서 친북 활동을 하느냐? 개신교를 전파하는 통일운동가, 대북 활동가로 지금 본인을 지금 본인을 그렇게 개신교를 가지고 친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향은 양평입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고향도 양평이잖아요. 두 축의 부모간이 보통 가까운 게 아닌데 양평구청에서요. 그 양평구청에서 과거에 이 두 부모가
그 일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굉장히 친해졌다는 것이죠. 예, 부모가.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또 이 관련 이 저술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95년도에 대북 사역 통일 운동을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98년대는요, 미국에서 사회단체인 NK 비전 2020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를 앞세워서 친북 활동을 하고, 그리고 북한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종교, 역사, 언론, 경제 4개의 분야 이 대북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원 활동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친북 활동은 전부 개신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교계신문에 소개된 최재형의 정치를 보면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즉 합동이죠. 해외 총회 남가주도회 소속이었고, 미국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박사, 그리고 미주 장신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미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그리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닌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 북한을 수차례 방문해서 교회와 종교기관들을 찾아다닌 내용을 담은 북녘의 교회를 가다. 그리고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그리고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 냉면, 그리고 북 바로 알기 백문백답, 그리고 북한 다름을 만나다. 이러한 저술 활동을 쭉 해왔어요. 자, 그래서 본인이 집필한 저술을 통해서 북한은 정당한 나라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녘의 교회를 가다의 글에서는요, 왜곡된 반북 보도를 일삼는 친일, 친미, 사대주의 성향의 수구 언론 매체들과 미국의 시각에 의해서 해석된 날조된 대북 정보들을 제공해온 역대 정권들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북을 철저히 악마했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교회를 찾아가다에서는요, 북조선 사회는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고 억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미국과 첨예하게 대결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켜온 자주성과 그리고 국가의 생존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있게 종교를 제한할 뿐이다. 그래서 미국과 일부 서방 세계가 북녘의 종교 실태를 갖다가 왜곡해서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북한을 좀 이해해야 된다. 왜냐? 북한의 인민들은 미국식 기독교를 철저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지, 왜 민족주의적 기독교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깊은 역사적 문화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과 관련해서는 북 바로 알기 백문백답이라는 책에서 후계자는 혈통에 의해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민에 의해 추대되고 수령에 의해 낙점되는 것이 원리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손정도 목사 기념학술원장도 겸하가 있는데요, 매년 손정도 목사는 1882년에서 1931년까지 생존한 목사인데, 이 목사와 관련해서 김일성 주석이 만주에서 옥에 갇혔을 때 구출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도 추앙받는 인물이다, 이렇게 축켜 세우고, 그러면서요, 남북이 다 존경하는 손 목사는 통일의 아이콘으로 손색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축켜 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최재형이는요, 2018년도 6월에 국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기독교 단체인 NCCK, 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최 목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런 요구하는 성명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핵심 친북 골수 좌파 목사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북한의 공작기관이 여기에 개입됐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왜냐? 이미 간첩단 사건에서 보면은 북한이요, 이 선거라든가 이런 걸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혼란을 하는 이 시위 행사도 또 선동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도 북한이 직접 개입하는, 그야말로 이제 반윤정부 투쟁을 활성화하라, 이런 지령을 내린 것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재형을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이 약한 고리라고 보고,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설정하고 접근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몰카까지 달려드는 것, 몰카까지 가지고서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 많은 시청을 바라고요. 심야 방송이요,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에서 교수 활동하고 계신 심규진 교수, 심규진, 예, 죄송합니다. 심규진, 쿨정치, 요 코너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